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오닉과. 물론 모든 하이브리드 차들이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직후의 구간에서는 이 실제 브레이크 캘리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있는데요. 이 코나는 그게 조금 더 밀리는 깊이가 더 깊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면은 또 이 제동력이 좀 높아지는 게 급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계에서 브레이킹이 좀 이렇게 오갈 때, 그럴 때 부드러운 브레이킹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의한 차량의 거동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너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굉장히 거동이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코너를 충분히 돌려 나간다는 뜻입니다. 차량이 껑충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을 좀 이 차가 칭찬받아야 하는 것 같네요. 일단 뭐 엔진이나 모터에 조합된 그런 그 주행의 성향, 네, 그런 것들은 뭐 아이오닉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눈 가리고 시승을 한다면은,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감별해내기는, 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서 있다가 출발 직후부터 낮은 속도까지는 이제 차 밖에 일부러 소리를 내는 가상 엔진 사운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의 음량은 좀 아이오닉보다는 더, 그러니까 제 구형 아이오닉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소리가 크고요. 그 소리는 대략적으로 30km까지 그렇게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잠깐 동안 이 차를 좀 코너가 많은 그런 코스에서 한번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가 계속되는 그런 코스에서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한번 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의 경쾌함이 있네요. 일단 코너들을 좀 돌아갈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경쾌합니다. 코너를 이렇게 살방살방 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좀 코너에서 이렇게 좀 계속 코너링을 하면 기울어지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차가 어느 한쪽이 눌렸다가 다시 펴지는, 네, 그거가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거를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좀 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네요. 조금 그러니까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죠. 그 CMDPS, 뭐 요거는 뭐 이렇게 크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손으로 이렇게 감고 풀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만큼은, 네, 전혀 좀 뭐 무리가 없네요. 네, 변속기는, 네, DCT이긴 하지만 좀 무늬만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위 방향의, 그러니까 움직임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붕 뜨거나 붕 이렇게 주저앉거나 하는 부분이 없이 굉장히 좀 일정한 높이로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그 바디 컨트롤이 잘 되네요.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좀 거동이 좀 무거운 차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벼운 차이긴 한데, 네, 좀 가뿐가뿐하게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좀 좋네요. 뭐 이제 코너링용으로 그 타시는 분은 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뭐 그렇게 그냥 순정 상태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별다른 그 매만짐이 없이 탈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밸런스면은,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내리막에서 브레이킹을 하는데 확실히 좀 그 페달 밟은 그 이후부터, 네, 좀 그 브레이크의 감각이 급격하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익숙함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덕에서 좀 출발할 때 아니면 멈출 때, 네, 그럴 때 좀 특히 1, 2단을 오가는 상황에서는 DCT가 좀 덜컹거림이 있는데, 아이오닉에선 그랬는데 이 차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철컥철컥 거린다는, 네, 그런 좀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오닉을 제가 좀 뭐 제 차여서기도 하지만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그게 친환경적인 차인데 차의 어떤 이제 달리고 돌고 멈추는 그런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구동계통이 하이브리드로 바뀌어 있는, 네,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기본기에 해당하는 장점이 좀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코나 하이브리드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은 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하면은 연비가 좋은 게 장점으로 느껴져 가지고 이제 많이들 고르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바람직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좀 주행하는 환경이 좀 시내 주행 위주, 네, 그러니까 시내 주행 위주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 고속도로를 많이 타지 않는, 네, 그런 위주로일 때고요. 그 다음에 초단거리만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큰 장점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하이브리드도 처음에 시동 걸어서 냉간 중일 때는 이제 일반 엔진차와 마찬가지로 엔진이 좀 켜져서 워밍업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초단거리를만 가다가는 워밍업 한 상태, 워밍업 되려고 하면은 시동을 꺼요. 그러니까 그냥 엔진차와 똑같은 거죠. 네, 초단거리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하이브리드 고유의 장점이 좀 덜 묻어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좀 이렇게 주행거리가 있되, 네, 좀 이렇게 중저속까지만, 네, 그렇게 많이 좀 하는 경우에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 코나 하이브리드를 좀 굳이 트집을 잡자면은, 네, 뒤 트렁크 공간에서 나는 좀 그러니까 주행 중에 계속 나요, 이 소리가. 네, 그 덜그럭거리는 소리,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1.6 GDI 엔진의 질감, 네, 그거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뒤에 있는 요 시프트 패드를 사용을 하는 것은, 요 왼쪽을 당기는 거는 이제 기어를 낮추는 거, 오른쪽 당기는 거는 기어를 높이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페이스리프트가 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이게 회생제동의 감도를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코나는 아직까지는 그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 시프트 업 다운이라는 이 시프트 패드 고유의 그런 용도로서만, 네,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겨울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따뜻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본연의 온도 영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낮에도 이제 영하로 되는데, 다른 온도대에 비해서 특히 영하로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갈 때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좀 더욱더 그 연비 변화가 민감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화면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네, 그 이유에 대한 저의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 차를 선택하시려고 할 때 같이 놓고 많이 고민하실 차가 아마 니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네, 근데 이제 그 둘은 좀 비교적 선택의 기준이 좀 이렇게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혼자 타시는 용도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네, 코나가 더 적합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옆이나 뒤에, 뭐 옆은 상관없지만 뒤에 누군가를 태울 일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실내 공간이 좀 더 큰 니로가 더 바람직한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일상 영역에서 타봤을 때 느껴지는 특징들을 그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뭐 좋아요나 구독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